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추가.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이 1999년도에 이제 페리 전 국방장관이 페리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이건 이제 미사일에 관한 건데요. 북한이 2006년 7월 5일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을 때 페리 이제 전 국방장관 애시슨 카터 전 국방 차관이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를 해가지고 북한의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 공격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민주당은 대화 노선인데 어떻게 그런 선제 공격론을 얘기하냐고 했지만 사실은 바로 이게 이제 민주당의 원칙입니다. 민주당은 무조건 유한은 아닌 건 맞고요. 그러나 이것은 일단 대화를 하라. 대화해서 합의를 하는데 이게 지켜질 때는 플랜 A가 가고 만약에 지켜지지 않을 때 플랜 B로 간다는 것이 민주당의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부시 2기 정부, 특히 이제 힐 차관보가 주도했던 지난 4년 동안의 협상은 굉장히 전향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힐 차관보가 했던 그런 육자회담의 틀, 9.19 공동성명의 틀, 그 틀 속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그 힐 차관보가 굉장히 현란한 그런 협상가였기 때문에요. 어려운 문제는 다 뒤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로서 해결될 수 있는 합의문은 전부 다 지금 다 만들어져 있는데 막상 오바마 팀이 들어가자마자 부닥쳐야 될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있는 셈이죠. 그래서 검증하는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폐기하는 문제, 핵무기 폐기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오바마 팀에서 협상을 강력히 하지만은 그 협상은 굉장히 어려운 협상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까 우리 조 박사님께서 NPT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분명히 NPT의 회원국이었는데 회원국이면서 핵무기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IAEA 사찰 결과 중대한 그 위반을 발견해서 특별 사찰을 요구하니까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을 하고 탈퇴한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미국 간의 제네바 합의에 들어서면서 탈퇴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탈퇴 효력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 효력을 정지해놔가지고 지금 북한의 NPT주의라는 게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PT 체제 내에서 핵무기를 개발했고 핵실험을 했고 그러면 당연히 NPT 회원국으로서 그런 위반이라고 지금 연도가 지금 약간 우리 윤 교수님이 곤란하신 건데 이 1993년도 NPT 탈퇴 얘기하고 또 2003년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거는 처음에는 핵무기 개발하고 핵실험 얘기하시면서 93년도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핵무기 개발한 게 아니고요. 핵실험이나 그거는 이제 2003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연도가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오바마 당선자의 쭉 이야기를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지난 부시 행정부 때 제네바 협정을 파기시키고 결국 대화를 안고 북한을 NPT 체제 밖에 방치해주는 바람에 사실상 핵을 개발하도록 방치한 거 아니냐. 불량국가라고 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말했으면서도 레이건 때 대화를 했다. 이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계속 강조했던 말인데 그 동일한 시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접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윌리엄 페리 보고서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스탠퍼드 대학 초청으로 거기 가서 한번 페리와 이렇게 토론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이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면 브레이크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이 하면 민주당이나도 반대하고 뉴욕타임스나 이런 진보적 언론들이 브레이크를 거는데 마지막에 민주당 정권이 이 강경책을 쓰게 되면 공화당이 찬성할 테니까 이게 브레이크 없어 더 위험할 가능성을 94년도 우리가 북폭 그런 건 직전 상황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오바마 체제는 약간 저는 클린턴 체제와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직접 대화의 가능성을 더 강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오바마가 상대적으로 클린턴보다는 더 진보적이고 상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이런 자세가 돼 있다는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과정에서 보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지금까지 이후로 됐던 부시 행정 아까 말씀한 대로 부시 행정부 후반기에 사실상 테러 지원국도 해제시키고 크리스토퍼 펄이 진행돼 왔던 것을 좀 더 진전시켜서 아마 크리스토퍼 펄이 계속 그 임무를 담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진전 상황이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현 교수님. 클린턴이 처음에 이제 등단했을 때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칸소라는 조그만 주의 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세계 전략 차원의 경험이 이제 인천하다 하는 이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부통령 엘 고어가 그 공백을 메꿔줬듯이 이제 오바마도 사실은
이제 조셉 바이든이라는 이제 그 훌륭한 그 외교 전문 상원의원이 아마 상당한 공백을 메꿔주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니까 최근에도 이제 그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제 오늘 그 오바마 칸이라고 해서 일단 그 국방이라든가 이제 세계 전략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보다는 이제 국익 차원에서 이제 같은 노선을 어느 정도 이제 견지를 한다라는 이제 전제를 우리가 깔고 본다고 하면 예. 크게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워낙 지금 오늘 뭐 조금 전에 우리 송 교수님하고도 대화를 나눴습니다만은 지금 오바마 효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금융위기가 워낙 지금 이제 심각하기 때문에 또 이제 증시가